노딱 만날 개발자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시간 이후로 지금 개발자가 빨리 되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발자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. 우리 개발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처음에 IT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헷갈려 했어요.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이게 분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. 그래서 건설 현장에 있는 구조가 그대로라서 문서도 건설 현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. WBS라든가 뭐 이렇게 설계, 분석 이런 단계들이 개발자 위주로 창작 위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노가다 구조로 똑같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개발자도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돼 있고,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서 이게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사람 실력이 언제 분석하고 보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? 노가다처럼 하면 미장 몇 명, 뭐 잡부 몇 명,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꾸듯이 자바 몇 명, DB 몇 명, 뭐 디자이너 몇 명,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뽑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럼 그 사람 뽑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 기준을 만든 것이 바로 노가다에서 초급, 중급, 고급이에요.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초급이면 초급급여를 받아요. 근데 이 사람 실력이 너무 없어요. 근데 연수가 많이 찼어요. 고급이 됐어요. 그럼 고급급여를 받아요. 이게 참 불합리한 접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. 왜냐면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뭐 이게 실력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력도 보긴 봐요. 이렇게 괜찮네 이 정도 수선이에요. 그 다음부터는 다 그거예요. 이 사람의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는 창작과 개발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개발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개발자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혜택과 돈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그걸 어떻게 빨리 되느냐? 그 구조가 지금 이제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돼 있고 노가다 구조로 돼 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렇게 돼 있는 걸 파악하고 나선 여러분은 무조건 초급이 되셔야 돼요. 근데 지금 옛날에는 초급이 되면 대학을 나오고 뭐 전공자가 아니거나 대학을 나와서 IT 쪽에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초급 시작이에요. 지금도 그게 초급 시작이에요. 그 연수가 몇 년이 되면 중급이 되고 몇 년이 되면 고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구조를 안 따라가도 돼요. 그런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구조를 따라가야 돼요. 우리나라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2급을 따셔야 돼요. 그걸 못 따고 진행하면 평생 초급이에요. 평생 초급이면 급여도 평생 초급 급여만 받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급여를 하나밖에 못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중급 급여가 굉장히 세거든요. 초급 급여도 굉장히 세요. 근데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 초급이에요. 그럼 이 사람 급여가 오르질 않는 거예요. 근데 그러려면 정보 처리 기사 2급을 따셔야 돼요. 그 가장 빠른 방법은 4년제 대학을 나오셔야 돼요.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어느 과를 나와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전공은 한 3학년 때부터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른 타 전공 하셔도 그 기사 자격증은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따실 수 있는 걸로 아세요. 제 주위에는 뭐 불문학과 나오신 분, 철학과 나오신 이런 분들 많아요. 그런 분들이 기사 자격증 따시고 이렇게 해서 초급이 되는 거예요. 초급이 되면 2년을 혜택을 받아요. 그리고 거기서 차곡차곡 쌓으면 이제 한 6년인가 되면 중급이 되고 6년에서 또 몇 년이 되면 고급이 돼요. 그 급여가 계속 올라가요. 어마어마해요. 중급이 딱 되는 순간 급여는 뻥튀기 되고 다시 고급이 되면 뻥튀기 돼요. 근데 거기 아이러니하게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. 그 다음은 특급인데 우리나라는 특급 급여를 잘 안 줘요. 그래서 특급도 고급 급여를 줘요. 그냥 가두리 치듯이 양식을 쳐놓은 거예요. 근데 특급 있는 사람은 거의 정년, 저같이 정년에 가까워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 급여도 만족을 해요. 거의 부장급여, 일반 회사 부장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만족을 하고 더 바라지는 않아요. 계속 하면 좋으니까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
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가서 꿈나무들 실리콘밸리 같은 우리나라가 있어서 거기서 막 개발을 하고 막 창작을 창업하고 그런 것도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열악해요. 왜 그러냐면 대기업에서 옛날에 다 그런 사람들을 다 흡수한 거예요.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이렇게 틀에 박힌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으고 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격증 뭐 중급은 얼마 초급 딱 해서 가두리 쳐서 야 노가다판처럼 미장 몇 명, 노가다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뽑듯이 개발자 뽑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진행에 요새 같은 경우 M&A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M&A 잘 못하잖아요. 왜 그러냐면 없어요. 그 창작적으로 개발하는 거. 외국은 실리콘밸리니 뭐니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우리 같이 직업적으로 개발자 하는 거 있잖아요. SI 프로젝트. 이런 사람이 없대요. 그 유지보수라는 거를 SM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없어서 많이 뽑는데요. 뭐 병원 같은 데도 그 병원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. 왜 그냥 다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죠. 거기서 꿈을 이루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가끔은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요. 실패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다 이런 직업적인 개발자로 전락하거나 이런 거죠. 근데 그게 전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공한 사람 일부분이잖아요. 근데 직업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거는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저도 개발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이런 개발 저런 개발 자바, 아이폰, 안드로이드, 게임 개발까지 다 해봤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자기가 선택해야 되지만 제가 만약 그런 꿈을 만약에 직업으로서의 개발자가 아니라 꿈을 가진다면 저는 그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하나를 얘기하면 영어를 하라 그래요. 영어를 하고 개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외국을 가라고. 우리나라보단 여건이 좋아요. 우리나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절대 외국인 개발자가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구조라고. 약간 신세한탄적인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. 그래서 개발자가 중간에 없고 저희가 정년이 보장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렇지만 어떤 창작적이거나 뭐 이런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좀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업으로서의 개발자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. 우리는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돼 있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신 분들은 어느 전공이든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만 따시면 어느 회사건 다 취업을 시켜줘요. 그게 SI라 그러는데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진행을 주냐? 그 자격증만 있으면 그 상위 기관에 그 서류 전형을 내는데 거기에 인정을 해줘요. 국가 자격증이니까 그 사람 실력이 좋건 나쁘건 다 소용없어요. 그 인정을 해주고 취업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있는 사람도 들어와요. 없는 사람들은 도태돼요. 이 개발자 마인드가 강해요. 거기도 막 직업으로서 개발자들도 많지만 정말 개발자 마인드가 많은 게 개발 잘하시는 분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대우를 해줘요. 말 한마디라도. 근데 개발을 못하거나 막 그러면 막 짜증을 내요. 왜냐면 여기는 평등하다. 엠빵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프로젝트가 밀리고 그 사람이 업무 못하는 것은 내 쪽으로 밀리면 막 짜증을 내요. 그럼 못 버텨요. 노력하셔야 돼요. 그냥 쉽게는 될 수 있어요. 그렇게 자격증 하나만 따시면 그냥 개발자 되시는 거예요. 그 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했어.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뭐 그냥 네일 아트 하고 그 안 되니까는 네일 아트가 힘들더라고요. 그냥 네일 아트 손톱 이렇게 하고 하면 그 먼지가루가 이제 마취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안 돼서 그 카트 그 마트 가면 카트 있죠. 카트 그거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그냥 뭘 할까 있어서 와서 그럼 개발자 내봐라서 추천해 줬어요. 일단 회사는 아무데나 취업을 시켜줬어요. 근데 급여가 너무 적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아무데나 쓸 수 없죠. 그리고 자격증도 없죠. 우리나라 고졸은 등급의 표함이 거의 안 돼요. 그래서 무조건 초급부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력서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을 갖고 어디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요.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짜도 그런 현상이에요. 그래서 사이버대를 보냈어요. 사이버대를 보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를 선택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
인생이 바뀌었어요. 자격증 따기 전에는 친구들보다 월급도 적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자격증 딱 따는 순간 친구보다 급여가 훨 많아지는 거예요. 인생이 핀 거죠. 근데 그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개발적으로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렇지만 자격증이 없으니까 급여도 무지 짜게 받았어요.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. 사장은 줄 수가 없어요, 급여를. 왜냐면 상위간의 프로젝트 있는 데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딱 아까 얘기 드린 것. 대학 졸업하고 하신 분들은 정보처리 기사.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정보처리 기사 2급. 그걸 취득하시면 돼요. 그럼 무조건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. 참 쉽죠? 그 대신에 가서 버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. 여러분이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서 그거를 버틸 수 있거나 못 버티거나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되지만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분은 드물어요.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나라가 웃긴 건 구조는 그렇게 만들었어요.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만들어 놓고 뽑아주긴 다 뽑아줘요. 급여도 다 줘요. 중급 되면. 고급 되잖아요. 개발 거의 못해요. 근데 연수가 제 나이만큼 됐는데 개발 거의 못하는데 고급 급여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버티질 못하세요. 왜 그러냐면 평등이라고 했죠. 여기는 그 스카이나 뭐 유명한 대학 그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오거나 지방대 나오거나 사이버 나오거나 똑같아요, 급여가.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 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건 추천 안 드려요. 그냥 일반적인 대학 나와서 그냥 급여를 좀 더 받고 싶다. 아니면 나는 개발에 좀 관심이 있다. 이런 분들은 정말 추천드려요. 삶에서 틀려요. 제가 일반 직장인들, 사무직들 이렇게 보면 같이 프로젝트 할 때도 사무직과 우리는 같이 일하거든요.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설명해 줘야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삶에서 그러니까 금검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월급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음료수 하나를 제대로 못 사 먹으세요. 근데 이런 저희 쪽 파트 애들은 막말로 진짜 돈 잘 써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정말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고 뭐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여러 술 한잔도 자기가 살 줄 알고 그런 여유가 있어요. 삶에서 여유를 보이는 애들이 참 많아요. 제가 오랫동안 개발을 하면서 그런 걸 봐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왜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를 말했냐면 우리나라 구조상 직업으로서 개발자가 가장 많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. 우리나라 진짜 직업도 적고 땅도 좁고 뭘 하기도 힘들고 취업 나와서 맨날 취업 못하고 그러시잖아요. 그게 뭐냐면 직업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. 그리고 뽑는 데도 적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직업으로서 개발자 거기서 삶을 좀 여유롭게 사시기 싶으신 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. 정말로 괜찮아요,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는. 그런데 정말 자기가 창의적이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직업으로서 개발자 들어오셔서 영어를 하세요. 영어를 하시고 저는 해외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.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해외로 가시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돼요.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.